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면과 음성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같은 동영상을 10초도 안 돼 잡아냈고 유해 동영상의 검출 정확도는 96%에 달했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홍역 감염자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이 전국적인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홍역 유행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며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CES에는 글로벌 가전회사뿐 아니라 혁신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안경이 없어도 3D 화면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을 보청기로 이용하는 등 톡톡 튀는 기술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내륙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남해를 제하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후나 밤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 높겠고 낮 기온도 6도로 어제보다 3도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서울 등 중부 내륙은 건조특보가 2주 이상 이어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이나 협박 영상물을 차단하는 DNA 필터가 의무화됐습니다. 문제는 음란물을 걸러내려면 막대한 양의 원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불법 영상물을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도입됐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입니다. 영상의 색상을 바꾸고 화질을 낮추고 재생 속도도 바꿔봤지만 DNA 필터를 돌리자 모두 같은 영상이랑 결과가 나옵니다. 동영상을 아무리 변조해도 변하지 않는 질감이나 움직임, 특정 장면의 색상 비율을 추출해 원본과 비교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DNA 필터링은 모든 불법 영상물의 원본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DNA 필터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 정보에 관련된 사전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현재 10만 건 정도가 있는데 종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이런 한계를 극복해낼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의 동영상 10만여 건을 학습시켰더니 동영상의 화면과 음성을 분석해 유해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은 음란 동영상을 10초도 안 돼 잡아냈는데 정확도가 96%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필터를 동영상 사이트에 적용하자 음란 동영상이 올라가기도 전에 차단합니다.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포돼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음란 동영상. 인공지능은 이제 음란 동영상을 뿌리 뽑는데도 톡톡히 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최근 대구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잇따라 홍역에 걸리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편이지만 접종 시기가 안 된 12개월 미만 영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홍역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과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홍역이 유행하면서 국내 유입 위험이 크고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유행 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해야 합니다. 또 여행 중에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여행 후 7일에서 21일 사이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에 문의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추락사한 성소년이 2014년 이후 2명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에 추락사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2014년 2월엔 당시 13살의 남자아이가, 2016년 3월에는 당시 11살의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13살 여중생이 타미플루를 먹은 뒤 추락해 숨졌습니다. 암 진단 전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로즈웰 파크 종합암센터 연구팀은 초기에서 말기까지 암 환자 5,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암 진단 전후에 주 3에서 4회 운동을 한 환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진단 전에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진단 후부터 운동을 시작한 환자도 사망률이 최대 28% 낮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한 환자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는 규모가 큰 글로벌 가전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수천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국내 기업들을 홍선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D 안경을 쓰지 않았지만 화면 자체가 3D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국내 벤처 업체는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의 그 전면 카메라로 사람이 어디서 보고 있는지를 추적한 다음에 모든 픽셀들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국내 업체는 스마트폰을 보청기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CES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어폰의 마이크로 주변 소리를 수집한 다음에요. 그 소리를 난청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 변형시켜서 다시 들려주는 원리입니다. 국내 중견 가전업체도 꾸준히 생활 가전을 가지고 CES에 참가해 외국 구매자와 소비자들에게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보다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독보적인 기술을 겨루는 데는 CES만한 곳이 없습니다. CES에서 와서 얻은 성과 이런 거는 규모를 뛰어넘어서 서로 커넥티드해서 연결을 하면은 더 좋은 생활 문화, 더 좋은 삶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이. 중견 기업뿐 아니라 국내 포털 1위 네이버도 로봇 기술로 첫 도전장을 내밀었고, SKT를 비롯한 SK 계열사 3곳도 대기업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CES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신생 벤처기업까지 혁신 기술의 경연장인 이곳 CES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시리즈를 다음 달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S10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보급형 모델, 5G를 지원하는 모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는 주로 2월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막 전날이나 런던과 뉴욕에서 공개된 적이 있지만 애플의 안방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샌프란시스코가 기술 발전의 허브이자 중요한 파트너들이 위치한 곳으로 갤럭시 10주년을 맞아 새 제품을 출시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대체 수자원 확보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과 태양열을 활용해 전기와 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활용해 전기와 물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명 태양광열 발전으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열 에너지로 물을 생산하는 원리입니다. 태양광만 활용하는 기존 해수 담수화 설비보다 담수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고집광 태양광열 기술을 개발해 전기와 물을 동시에 공급하고 해수 담수화에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태양열이 전기를 생산하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에너지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설비보다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고 담수화 과정에 필요한 농축수라는 물도 줄일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은 기존 태양광 발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열 복합 방식은 집광, 집열을 위한 제어 기술과 복잡한 순환 시스템 등으로 인해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 10톤급 시범시설을 구축하고 2023년에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 1000톤급 해수 담수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 지역에 본 플랜트를 구축을 하여 실증 사례를 만든 후에 본격적인 중동 해수담수 시장에 진출을 하여서 수출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진이 우리의 해수 담수화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융합해 물이 부족한 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화웨이가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에 중국 수출이 막혔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과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화웨이 연구개발센터가 주고받은 서류 등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이 센터에 대해 수출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6월 센터 측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 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다양한 쌈 채소. 상추뿐만 아니라 치커리, 샐러리 등 생소한 채소도 많습니다. 날로 먹기 때문에 농약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믿고 먹게 됩니다. 일단 믿고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는 씻을 때 뭐 한두 번 더 세심하게 씻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믿고 먹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그동안 농약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소마다 어떤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체류도 하고 가체류도 해가지고 농약별로 이제 별도로 구입을 해서 등록된 게 없어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정부가 농산물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배 면적이 큰 농작물에 대해서만 농약 사용 지침이 있었는데 이를 재배 면적이 크지 않은 농작물에도 적용한 겁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모든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의 사용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 혹시라도 누락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 0.01 ppm을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0.01 ppm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기준은 안전한 민체 전혀 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항공 방제와 관련한 사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농가에 알리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하면 세균이 최고 99.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 지역 편의점 도시락 20종을 실험한 결과 위생지표 세균수가 77%에서 99.9%까지 줄었습니다. 위생지표 세균은 대장균군 등 식품 위생지표가 되는 세균인데 주변 환경이나 식품에 광범위하게 존재해 단순히 많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편의점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며 표시사항에서 권장하는 조리법에 따를 것을 부탁했습니다. 밤하늘에 달을 볼 때 하늘 위에 높게 떠 있는 달과 지평선에 가까이 떠 있는 달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실눈을 뜨거나 눈을 깜빡일 때 더 잘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네시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해서 시간에는 이렇게 일상에서 느꼈던 사소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